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고려 호텔의 회의실을 잡아서 오늘은 참 이 특별한 분야에서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북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권은 있는가? 이 거창한 제목으로 저희들이 이 거창한 제목을 갖게 된 건 바깥 사회에서 조선은 인권이 없다. 또 조선 인권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또 이런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좀 귀하신 분 사회과학원의 인권문제연구소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물론 조선인권연구협회라고 해가지고 지난 오래된 시기에 그런 그 조직도 있었지만 이건 인권문제연구소라고 그래가지고 새로 생겼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 기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서 우선 그 세 분 모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석철원 소장 선생님이십니다. 이 40대 후반 되시고 그다음에 리성환 선생님 우리 실장 그럼 인권문제연구소 실장님 되시고 그다음에 김정국 선생님 김정국 선생님은 이 40대 초반인데 이런 인권문제연구소에서 그 연구원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을 통해서 북조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연 인권은 있는가 이런 큰 제목을 놓고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먼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권 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도 인권 얘기 들었지만 서방에서 특히 인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권이 뭔가 그 정의라고 그럴까 인권의 의미 이걸 좀 쉽게 설명을 어느 분이 좀 먼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면 그 문자 그대로 사람의 권리를 말합니다. 인간의 권리. 사람의 권리. 그러니까 우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인권이란 사람들의 자주적 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은 사람의 자주적 권리.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답게 살아나가는 과정에 응당 요구하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바로 인권입니다. 응당 요구하고 사회와 국가 앞에 요구하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보장받는다고 하면 인간의 생활이 크게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로 갈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은 크게 정치적 권리, 사회 경제적 권리, 사회 문화적 권리, 이렇게 크게 갈라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권 문제라고 하면은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주는 문제를 말합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주는 문제. 그래서 인권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건 인권을 보장하는 못하는가 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사람에게서 가장 권리인 것만큼 인권을 보장해주는 사회가 가장 우월한 사회고 인권을 보장 못해주는 사회가 이렇게 발전되지 못한 그런 사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보장을 해주는 사회가 가장 우월하고 선진 민주주의 사회. 인권을 향유하는 선진적인 국가고 인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사회가 가장 열등한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조금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자, 북에는 인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또 구체적으로는 얘기들을 못 해요. 구체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정치적인 권리, 사회정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신앙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라든지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이런 그 자유라는 그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 서방의 이런 데서. 근데 우선 내가 많은 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분들이 북인권을 얘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야, 거기는 사상이나 이런 정치적인 자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점에 대해서 누가 조금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제가 좀 예. 그 인권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제 나온 다음에 그 국제적으로 이 인권을 보장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나라들 사이에 이제 협조도 강화하고 매개 나라의 인권을 이제 보호하고 또 이거에서 보장해주는 이런 문제가 가지고 국제적인 논의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게 세계 인권 선언인데 세계 인권 선언이 말 그대로 그거는 하나의 사람은 인권을 이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하나의 선언에 불과한 이런 문건인데 이 문건을 만들 당시에 사회주의 나라나 자본주의 나라들은 다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훗날에 이제 그 인권 선언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 48년도에 세계 인권 선언은 나왔는데 그로부터 한 1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나라들이 그렇다면 법적 구속력으로 매개 나라가 국제적인 이런 법 규범으로서 어떤 이 최소한의 어떤 인권은 그런 권리를 보장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대립이 생깁니다. 근데 그 대립이 뭔가면 이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소방식 자유 이거를 위주로 해서 보장하는 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국가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거주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한 부분을 보장하는 게 최소한 보장해야 되는가 하는 데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이 됩니다. 인권의 개념 자체, 예, 개념 자체에서 대립이 되는 예, 그러니까 선언이 나올 때 당시에 왜냐하면 이 48년도라는 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전쟁도 겪고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경제 공황도 몇 차례 겪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개념은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다 동감이 돼서 이 선언에 손을 들고 저마다 하자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다면 선언을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 조약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약으로 만들면 조약에 가입한 나라는 그 국제적인 요구 수준에 자기 나라의 모든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근데 이때 가서는 바로 그 불일치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국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국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두 개 조약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하나인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만드는 단계에 와서는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갈라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 정치적 권리에 관련한 국제 규약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대체로 소방입니다. 자유를 말하는.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가지고 말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사회주의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국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차이가 뭔가면 이 국민 정치적 권리에서는 사유재산 또 그다음에 자유, 사람은 어쨌든 누구를 하는 데서 구속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데를 기본 위주로 해서 나가는 방향이고 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사회주의 나라들은 국가가 지금 현 단계에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한테 살 권리, 생존권, 그다음에 이자처럼 일할 권리, 그다음에 그 의식주 우리 말하면, 그다음에 교육받을 권리, 치료받을 권리 이거를 국가가 사회주의 나라는 책임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 나라는 이걸 위주로 해서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인권의 개념을 거기에 좀 뭐를 바꾸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훗날에는 바로 인권이 있는가 없는가 말할 때 사회주의 나라들은 자본주의 나라를 보고 우리 사회주의가 생각하는 인권의 개념에서 볼 때 너희는 인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자본주의 나라들이 말하는 인권은 사회주의 나라에는 인권이 없다. 개인의 자유가 없다라는 걸 위주로 해서 말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소방과 우리 조선이 말하는 특히 여기에서 이 인권이라는 개념은 글자는 같지만 뜻하는 개념은 의미는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우리 본들 말하는 그 사회주의 특히 조선 뭐 이런 나라들의
너희 자유가 없다, 인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너희 자본주의 나라가 암만 국가가 잘 살면 뭐라냐 사람들이 먹고 살고 국중하고 취직할 수 없고 치료를 받고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너희는 인권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인권 싸움은 바로 이 개념에서부터가 차이를 가지고 허상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 우리가 항상 우리 그 조선에서 나가는 모든 이런 글들에 인권 기준, 서방의 인권 기준으로 우리 조선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그 기준이 항상 다르다. 네, 아주 상당히 예. 저 김장우 선생님이 아주 말씀도 잘하시네. 근데 우선 이제 우리는 이제 서방에 살면서도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또 그걸 얘기해요. 인권의 큰 개념으로 볼 때는 주권이 아니냐, 자주권이 아니냐. 자주권이 없는 사회에서 인권이 보장이 되느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나라들 한 200개 나라들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둘레둘레 돼 보면 자주권이 없는 나라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안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뭐가 먹는 게 많아도 그게 인권이 보장이 되겠는가? 큰 나라에 예속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그 면에서는 그 주권 문제하고 인권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서장 선생님이 아니 이제 그 말씀 앞에 문제로 좀 더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이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그 소방과 그 동방 사이의 그 인권 개념에서의 그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차이를 해가지고. 그 현재 그 세계적으로 인권 문제가 그 또 이렇게 심각화가 되고 인권 유린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하나가 바로 이 인권이란 뭔가 이 개념 자체를 그 말하자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그렇다면 현재 이 인권이란 뭔가 하는 일반적인 개념을 찾아낼 수 없는가? 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인권 개념이 그러면 없는가?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주장하고 그 자본주의가 주장하는 인권이 좀 다 다른데, 그러면 그 전 인위적으로 포괄할 때 모든 나라가 그래도 인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권 개념이라는 게 없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개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권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권리인 것만큼 사람이 그 본성적 욕구로부터 출발해서 인권 개념을 정리하면 올바른 교리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본성적 욕구라면 몇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수성을 본성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수성을 실현하게 한 권리가 자주적 권리고 이거 인권이다.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할 여기에 지금 가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상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누려야 할, 행사해야 할 자주적 권리다. 바로 이러한 자주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가 국가나 사회가 가장 발전된 사회이고 진정한 사회로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이자 말하면 그 어떤 그 개별적인 분야에서의 권리를 외면하고 보장해주지 않으면 말하자면 총체적인 상에서 이 권리를 다 보장해주지 않으면 이 권리를 원만히 보장할 수 없다. 이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하자면 그 뭐 사상이나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먹고 쓰고 살 권리는 없다. 그건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국권과의 관계 문제는 주권 문제 특히. 주권입니다. 국권이죠. 국권이죠, 주권이고.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할 때는 자주권, 국가 자주권을 염두한단 말입니다. 이 국권이자 우리는 국권이자 인권이고, 인권이자 국권이고. 국권이 없으면 인권은 보장할 수 없다. 이걸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이 국권이 그러니까 매개 나라 그 사람들이 자기 그 민족 국가를 단위로 해서 생활하고 있고, 또 이게 인권이라는 게 국가적인 담보 밑에서 그 실현되는 권리란 말입니다. 국가적인 담보가 없이는 이건 실현될 수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담보돼야만 실현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 주권이 없다, 국가 주권을 상실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나라 영역 내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인권은 말하자면 이게 말하자면 유린당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자면 구호나 쉬운 얘기로 해서 빈 이 구호.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네. 일본한테 강점당했지 않습니까? 예, 국권을 우리가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강점당한 상태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먹고 그래도 그거는 인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에 840만 명이 강제 유학 납치되고 맞습니다. 100여만 명이 무참히 학살되고 20만 명이 그 조선 유종들이 그 송로에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일제 식민지 시기 초시기에 해구에 가서 만국 평화회에 가서 호소하고 이랬지만은 주권을 빼앗기 때문에 국제사회 가서 암만 호소해도 그 말하자면 그 실현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인권 개념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게 국권,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자주권,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보장될 때만이 그 사회의 인권이 보장된다. 개별적인 사람의 그런 이거는 인권도 뭐 보장될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할 것 없이 아니단 말입니다. 공감 통털어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사회주의에서 보는 인권하고 또 이 자본주의에서 보는 인권이 좀 달랐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이제 인권이 국권이라는 게 가장 초미한 문제. 그러니까 소방하고 이게 우리 사회주의하고 인권 개념에서 차이 나는 게 이제 인권 기준, 인권 그 기준에서 차이 나고 두 번째는 인권은 국권이다. 여기서 또 가장 집중적으로 차이 난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그 추종 나라들은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은 국권 위에 인권이 있다 길고 국권 위에 인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권 위에 인권이 있다는 거는 무슨 의미라면 국가가 이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권리 그 측면에 개입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17세기, 그 18세기 부르주아 혁명도 쭉 가면서 국가로부터의 그 개인들이 탈피라길까. 그러니까 국가가 자주권이 없어도 좋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당연히 국가가 자주권이 없는 거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속돼 있으면 노예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강대국이 어느 나라를 침략했어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 침략했으면 그 안에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건 전부 노예들 아닙니까? 그 강점한 나라에 그거 아닙니까? 그죠? 침략해가지고 주권을 그 강탈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가 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인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인민들이 여기에 맞는 그 정권이 없을 텐데 그 자기 인민들이 그 인권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가 나라 간에 지금 이론적인 문제 가지고 싸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실천적인 문제도 제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국적 군에서 뭐 이라크라든가 여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현재 그 주권 침해 행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당파들과의 싸움, 무종무성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길게 되니까 인민들이 그 초보적인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막 피난민 또 나고 사기자사 또 나고, 그 테러 그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많이, 그게 과거 일이 아니라 현재도 그런 상황들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제 그 생각에는 이제 그 지금 서방이 그 인권이라는 말을 걸어서 그 특히 그 미국이나 이런 패권주의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의 이제 구실 또 다른 나라들의 내정 간섭의 구실이 해당 나라의 인권이 보장 안 된다 하고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이제 이런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너희가 인권이자 국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이 개별적인 사람의 권리, 개별적인 어떤 종족의 권리에 뭐를 받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만약 우리는 이 국권을 굉장히 중시한다. 이 국권이 없으면 우리 인권이라는 개별적인 그 사람들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다. 하니까 바로 그에 대한 반박의 수단이 당신들이 말하는 거는 순수 개별 인권 그 자체의 그 개념을 가지고 논하지만 우리는 바로 인권이자 국권이다. 그 네가 말한 그런 의미에서 나온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서방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북조선 이 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거기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 거기는 믿기만 하면 다 죽이고 뭐라 그럽니까 막 끓는 그 철물에다 뭐 집어넣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와서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앙의 자유 문제. 우리나라에서
그 신앙, 그러니까 종교, 사상, 예. 자유가 이게 그 철저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헌법에는 몇 조로 돼 있나? 헌법적으로 몇 조에 그게 있나? 예, 헌법에서 국민이 기본 권리와 관련한 부분에서 예, 국민은 그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신앙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면 이 말하자면 종교의 자유 문제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교를 그 외세를 끌어주는데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체 그 불허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종교 리식을 하거나, 그다음에 종교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도 다 자유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 우리 공화국에서 그 그리스도교 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천도교도 있고, 그다음에 예, 러시아 종교 사원도 건설돼서 하고. 카톨릭교도 있고, 불교. 박하사에서는 지금 이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보고서 저거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다. 제스처다. 실제로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는 그 외국인도 그렇고 우리 동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말하자면 종교 행사들이 그 말하자면 윤례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주말 기도라든가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계기들마다 그 행사들도 다 진행하고 신자들이 모여서 그 행사도 진행하고 기부금도 이렇게 내는 것도 있고 그 행사들이 다 진행되고 그것도 중앙 조직이 있고 각 도별 지구도로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 공화국을 참관해서 실제로 가서 보시고 참관해서 보시면 그 사상과 종교의 자유 이런 게 보장되고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저도 이제 그 여기 오면 봉수교회, 칠골교회 이렇게 가는데. 중국도 그 종교 자유가 있더라고요. 중국도. 근데 이제 이건 안 되더라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뭐 전도 이렇게 막 그 믿으라고 그러는데든지 뭐 이런 게 그거는 중국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건 사실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그 종교 이게 말하자면 말하자면 선전하고 이런 거는데 그건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이렇게 사회 공공질서 해치고 말하자면 그 국가 존복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 그 국가와 사회의 위험으로 되는 이 목적을 말하자면 불순한 목적을 그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 사교들 보면 사교. 그러니까 이거 중국의 그 기공회 같은 그런 것도 다 사교 아닙니까? 국가적마다. 물론 지금 우리 그 국가에서 이제 그 사상 부분 자유 이러한과 관련해서 이제 헌법에 이제 기재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보장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사상 부분에서 결국은 국가가 그 이자 그런 측면에서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뭔가 있냐면은 교육교양 사업을 합니다. 실례되면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교양. 이건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이 지난시 수령님께서 지내놓으신 주체사상에서 놓고 볼 때 사람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주인이 돼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기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자주성 실현 문제. 예, 그걸 그 정확한 것으로서 우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 사람들이 개별적인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승용론에 빠져서 불종교나 불교 이런 데 빠져가지고 자기 운명, 자기 이제 앞으로의 전도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그 자기 힘을 믿고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만약 그런 데 갔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상의 자유 문제를 헌법에 기재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나 다 믿으라라고 방치하는 경우는 없고 주체 사상으로 무조건 무장하면은 당신한테 좋을 거다. 이게 결국은 국가가 주체 사상을 믿게 하는 이유가 모든 게 국가에 다 복종하라는 이런 의도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주체 사상으로 하는 경우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잘 될 뿐 아니라 매개 사람의 자기 운명 개척에서도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더 큰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게 되면 조선이 강성대국이 될 거다. 강국이 될 거다라는 대로 지금 또 강국이 되게는 거기에 매개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잘 먹고 될 것이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국가적으로 또 주체 철학이라는 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저 쉽게 하면은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의 그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그게 아마 주체 사상 같은데 그 자기
자기 운명을 예, 그 자주로 개척하고. 예, 근데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주권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그게 자주권은 또 인권이 그 자주권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 또 보면 아까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도 보장이 돼 있고 근데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은 여기 있는 인민들은 불교를 믿든 천도교를 믿든 뭐를 믿든 그건 관여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또 맞잖아요. 그러나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뭐 믿으라 하면서 이렇게 전도라고 그러나 그거는 이게 허용이 안 되더라고요. 맞죠? 예. 바로 그거죠.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더란 말이에요. 예, 우선 뭐 우리 또 종교 문제는 그 정도로 좀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 이렇게 도중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사상이라는 게 이게 그 자유 아닙니까? 어떤 사상을 믿는가, 그 종교를 신앙하는가 이건 자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해당 결의를 손존하는 것 자체도 자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주체상은 무슨 게 누구의 강요나 누구 뭐 일에서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자도 좀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생활을 통해서 주체사상이야말로 자기 운명 개척해주는 사상이다. 주체사상 따라 나가면 내 운명도 개척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다 실천적으로 확증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믿으라 안 믿으라 이래서보다도 우리 인민들 그러니까 뭐 여기 우리도 같이 다 자유니까 뭐 근데 저 자체도 그걸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 스스로 이렇게 믿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초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권리, 인권에 대한 문제가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지금 여기 사회주의, 주체사회주의에서 관여하는 게 제가 좀 흥미있게 이렇게 들은 게 아까 경제적인 면에서 일할 권리라든지 또 치료를 받을 권리, 알 권리 등등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조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 누가 좀 설명해 주시죠. 간단히. 우선 노동에 대한 노동의 권리. 노동의 권리. 그 사회 인권에 들어가는 거죠. 중요하죠. 사회 경제 그 권리 중에 첫 번째가 노동의 권리란 말입니다. 노동의 권리 하면 그저 일할 나이에 이른 국민은 누구나 다 자기의 능력과 취미에 따라서 일을 하게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일자리를 보장받는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실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업이 전혀 없어요. 자본주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그 실업이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100% 보장이 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실업이 없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많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이렇게 안정되고 다 우리가 무슨 경제가 발전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소방보다 우리가 발전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실업이 없다는 건 경제가 발전했냐 못했냐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국가와 사회가 인민들에게 어떤 시책을 베푸는가 이런 문제에 기착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다른 분야. 선연 노동은 우리 철저히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노동 보수 받을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르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에 따라서 충분한 그 보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휴가도 보장이 됩니까? 그건 종휴가제가 딱 있단 말입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기는 이제 소방이나 미국 뭐 이런 데서는 다 이게 나이, 성별, 민족별에 따라서 노동 보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같은 직업이라고 해도 여성의 노동은 이게 미국만 해도 80%밖에 안 되더란 말입니다. 남성의. 거기에도 또 아프리카계 여성이라면 65%, 뭐 라틴 미주라면 58% 이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같은 일을 했다 하면 같은 노동 보수를 지불한단 말입니다. 그다음 노동의 권리하고 그다음에 또 인권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어요? 이게 충분한 생활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그러니까 생활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하면 우리 이제 먹고 입고 쓰고 식이주 권리란 말입니다. 식량이다 하면은 식량을 우리는 이거 국가가 농민들한테서 아주 누군 값으로 사서 사무원들에게 고조나 다름없는 값으로 지금 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그 작은 공급이란 말입니다. 우리 쌀을 공급에 의해서 받는단 말입니다. 자기가 나가 사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조금 더 먹을 사람은 이렇게 시장을 이용해서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철저히 다 한 달 공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주택의 권리, 이거 사는 권리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 이거 기본 건설 투자에 의해서 국가가 지어줘서 선생님 뭐 이번에랑 버센지 모르는데 요명거리만 봐도 4,800 신문에도 나왔지만 4,800여 세대를 지어서 이민들에게 무상으로 줬단 말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거기뿐만 아니라 교원연구소. 여기 주택들 아파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 하나도 그 임대 뭐 산대든지 그런 건 없단 없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완전 무료로 주택을 제공이 되는 거죠. 사용료조차도 고조나 다름없다. 집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죠? 집이 다 있다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다음에 또 권리 면에서 어떤 걸 또 그다음에 교육받을 권리, 가장 중요한 권리. 사람이 이게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수 먹고 사는 이런 거는 그건 가장 초보적인 생존권. 그러니까 어느 학교든지 등록금이 없습니까? 학비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등록금.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11년제인가 하다가 내가 12년제로 바뀌었는데 그 차이도 큰 겁니까? 그거 굉장히 큰 거. 그러니까 의무 교육이죠, 그거는. 12년제. 중등 교육은 의무 교육이고 고등까지는 우리 무료 교육입니다. 그럼 몇 살까지가 됩니까? 12년제. 그러니까 6살부터 17살까지.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그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에 박사도 있고 뭐 그 더 공부하고 싶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뭐 돈 없이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철저히 공부는 학습은 무료입니다. 여기 저 전민과학기술인재하 우리 조선농원 전민과학기술 모든 사람이 다 교과서나 학습장 같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대부분은 국가에서 중등교육까지는 무료로 줍니다. 중등교육까지. 그러니까 뭐 나중에 박사원을 간다든지 할 때는 이 공책 정도는 저기 적은 돈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등록금이고 뭐고 이런 건 일체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바이올린이나 그 음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피아노. 그것도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무료입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소년 궁전이 있고 다 그 예능 서조가 있단 말입니다. 학교마다 서조가 있고 기량이 높은 아이들은 전문 그 궁전에 우리 서방에서는 이거 하나 이렇게 하려면 몇백만 원. 글쎄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군요. 뭐 진짜 뭐 세금 학비 뭐 실업 이거 없다 하면야 소방이 믿겠습니까? 여기도 병원까지도 전부 무료라고 들었는데 중국은 병원에 돈을 내거든요. 러시아나. 뭐 제가 뭐 외국에 많이 나가보지 못했는데 무료 무상 치료전 전 우리 그저 오로지 조선밖에 없다. 물론 이제 뭐 다른 나라에 부분적으로 하는 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민이 무상 치료받는 거 이렇게 뭐 특별히 보호할 대상이 혹시 무상 치료받는 나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민이 무상 치료받는 건 우리나라.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 여자들이 아이 하나 낳으려면은 그저 5,000불에서 $10,000 대개지 이렇게 드는데 여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아이 낳는데. 그래서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없습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돈은 한 푼도 안 냅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면 무슨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원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 나가서는 그 말하자면 병원들에서 요양 치료 이런 것까지도 다 갔다 오는 그 말하자면 버스 왕복 비용까지도 다 무료로. 이게 전반적인 무상 치료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내용들이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주는 약과 그다음에 수술 비용, 그다음에 입원해서 생활하는 모든 비용들이 국가가 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그 세계에서 없다고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도 그냥이지. 글쎄. 또 학교도 그냥이지. 일자리도 그냥 전부 100%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과 보건, 두 가지 측면만 놓고 봐도 그 세계에서 그 말하자면 교육과 그 말하자면 보건의 건강에 대한 사람들 권리 이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말하자면 우원만이 보장돼 있고 이게 또 국가 단가국가 인민적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보장되고 있는 나라는 아마 세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북에 와서 지방이나 이제 시골이나 여기 다녀보면 세상에 부럼 없어요 이게 있더라고. 그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약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게 조금 이렇게 감각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예. 그 타가소 유치원 다 무료로 다니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예, 초등 그러니까 중등. 부모들이 일하러 가는데 지장이 전혀 없는 예.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여성 천국이네. 어떻게 보면. 뭐 완전 여성 천국이네. 그러니까 뭐 주타 가서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동, 예, 알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예. 분들은 그 직장에도 알겠습니다. 그 네. 타가소 유치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얘기를 조금 방향을 바꿔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밖에서는 북조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 인권이 없다, 탄압을 한다. 왜 이런 얘기가 떠돈다고 생각을 하세요? 누가 좀 우선? 예, 기본은 그 모든 이야기는 이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떠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걸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도하는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미국과 소방 나라들이 바로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 미국과 소방 나라들이 역대적으로 미국이 그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의 합법적인 지위를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족대 정책을 일본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저 뭐 말하자면 간단히 말해서 미국과 소방이 세계를 지배하자고 하는데 그 자기들이 말을 거분거분 듣지 않는 나라가 바로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을 국제 무대에서 용상을 후리게 하고 집단적인 압력을 가하게 한 데서 뭘 이용해야 되나 핵 문제를 가지고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이 저놈과 지를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계속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문제로 들어온 게 우리 그 있지도 않은 그 인권 문제, 그러니까 인권 교리 조작하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그 이른바 뭐 오중이 또중이들 모아가지고 고집중원 만들어내가지고 이거를 또 뭐 국제 무대에 가서 유엔 인권이사에 유엔총회 가서 말하자면 이게 신빙성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객관성과 신빙성이 전혀 없고 고집과 날조로 일관된 이런 자료들을 유포시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단 말입니다. 선생님도 아신 것처럼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범죄 저지르고 이렇게 달아난 그 말하자면 그 범죄자들을 그러니까 그 맞아 미국이라든가 영국, 일본이 도쿄, 서울에 끌고 다니면서 그 말하자면 그 TV 방송들에 출연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그 고집중을 하던 그 자들이 정치는 날이 갈수록 그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거론되는 건 정치적이다. 정치적인 그 나쁜 목적이 내재돼 있는 데서 발생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있는 문제로 논의되는 게 아니라 없는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기회에 하여튼 우리 시청자들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방과 사회주의에서 갑론을박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뭐 여기 지금 연구소도 지금 금년에 생겼다고 그러고 이제 앞으로 아마 그 요즘에 보니까 굉장히 그 연구 자료들이 많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쪽 또 외무성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 유엔의 그 국제기구를 개혁하자는 운동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 그 미국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또 인권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도 인권 없다고 그래요. 그 인권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경찰국인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앉아가지고 남의 나라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참견하는 걸 보면서 나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쪽에서 얘기 들어보면 미국의 인권이 없다는 게 또 여기 발표가 되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의 인권이 없다는 걸 뭐를 가지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많은데 몇 가지. 내가 즉흥적으로 만약 생각난다고 하면 미국의 그 총기류 문화라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항상 불안과 위협 속에 산단 말입니다. 미국이민. 뭐 최근에도 뭐 흑인 경찰이 쏴 죽이지 않습니까? 이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사명을 지닌 경찰이 쏴. 그 벌써 인권이 없다는 거. 항상 불안과 위협 속에 아이들은 총기 문제 하나 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들 수 있습니까? 뭐 정치적 문제다고 하면 우리는 그 고주 기한 경력 뭐 이런 게 민족별에 상관없이 선거 정치 이게 민주주의 가장 큰 향연 의식은 선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수로로서의 선거 하나만 봐도 미국엔 이거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선거권 박탈하더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500만 명이 지금 선거권이 박탈됐대요. 네, 맞습니다. 우린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미국이 그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그 세계 최대의 인권 유린 범죄자, 인권 유린국이란 말입니다. 아니, 미국 꼽자면 미국 자체는 네. 우리가 인권 아주 제일 좋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는 건 또 반대네. 네, 그러니까 반대라니까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다만 우리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세계가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가 인권 옹호자다, 인권 포병국이다. 이거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따라배우를 하지만은 뭐 인종차별이 정책화되고 인종차별이 대표적인 거란 말입니다. 인종차별. 예. 네.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위해서 이제 뭐 총기류, 인종차별. 아까 두 번째 뭐였죠? 이건 그저 이제 선거권 박탈. 선거권 박탈.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수감자 학대 문제도 미국이 기본 주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학대하는 거. 예, 소신거래 자유 문제, 도청 문제도 미국이 제일 많더란 국제사회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뭐 이게 말하자면 사실 이게 모든 매 맞아야 될 대상인데 주요 인권 범죄에 속하는 거는 미국이 다 우두머리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미국이 생겨나가지고 200쯤 몇십 년 만에 되는데 그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킨 걸 어떤 학자들 얘기 들으면 150여 차례 된답니다. 남의 나라 침략한 거. 그럼 침략하는 건 그 인권 유린 아니에요? 인권 유린. 그건 뭐 최대 인권 유린입니다. 저는 통일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참 이 인권 유린의 아주 극치다 이렇게 봅니다. 최대 인권 전쟁과 침략은 꼭 인권 유린을 동반한단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권 간판 밑에 인권을 유린하고 세워졌고. 알겠습니다. 나도 미국 시민인데 이제 미국 얘기는 이 정도로 끝냅시다. 하여튼 저도 좀 미국 돌아가서 미국 좀 인권 바로 하라고 좀. 근데 문제는 미국이 그 구론 초지에 남이 되고 뭘 이 얘기할 간첨할 그 무슨 용문 자체도 없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격 자체도 없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선생님이랑 이런 자리가 이제 마련되고 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아주 생각되는 점이 그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 이제 그 이런 인권과 관련해서 이제 그 연구도 좀 해보고 또 세계의 이제 다른 나라들도 가서 이제 그 인권 문제와 관련된 거 가지고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이 하는 이제 지금 현재 사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들어보고 했지만 그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인권이라는 그게 이제 우리 봉화국의 인권 문제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걸 주제로 해서 이런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말 그대로 이 기회에 그 세계가 우리 조선이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인식을 달리하고 뭔가 바로 인식하게 하는 좀 중요한 기기가 이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로서는 이제 두 가지 문제에 이제 그 총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다. 첫째는 그 인권이라는 이 문제가 바로 미국이나 서방이 왜 그러면 그처럼 이 인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많이 말하는가, 떠드는가 이에 대해서 그 세계가 한번 다 주시해보고 그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이제 먼저 서두에도 있었지만 그 미국이나 이런 제국주의 나라들이 이 인권과 핵 무기라는 이 두 가지가 바로 다른 나라들이 내정이라던가 다른 나라들을 자기 이렇게 침략을 하기 위한 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본 도구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권 문제라는 거를 끌고 들었을 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게 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서 잘 보장해주고 자기네가 인권을 가지고 해결해주자는 이런 목적에 있어서 이 인권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걸 구실로 해서 자기네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이런 도구로 이용된다는 거. 이거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거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사회주의 나라의 인권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해가 쉬울 것인가 하는 측면입니다. 이거는 바로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거기에 국가가 이것을 책임지고 보살피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책임지고 보살핀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국가 부담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평등성이 보장되는가. 이 두 가지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저기 얘기한 선생님 질문에도 있었지만
미국이 인권이 어느 정도인가 했을 때 국가가 부담력이 어느 정도인가, 국가의 돈이 오케이 보장돼서 개별적인 사람들이 생활이 보장되는가, 이 부담력을 첫째로 봐야 돼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알 수 있다 이거고, 두 번째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에서 허상 평등한가, 거르러운가, 보장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억만장자는 자기 인권이 최대로 보장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집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인권은 보장되나, 이런 측면에서 물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주의 나라에 사는 우리 모두가 미국의 그 무슨 재벌이나 또 지금 현재 국가의 큰 공무원에 비해 볼 때 우리 생활 수준이 높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나 여기 앉아 계시는 서장 선생님이나 실장 선생님이나 또 그 어떤 사람이 정책위원이나 다 같이 국가가 부담으로써 생활을 보장받고 있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주의 나라에서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거는 국가는 어려워도 매개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데 애쓰고 있다. 여기에서 볼 때 이것이 바로 참다운 인권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겁니다. 네, 아주 오늘 참 좋은 얘기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 지금 우리 한반도, 조선반도가 지금 분단 아닙니까? 예, 이게 분단된 상태에서 남녘에 적지 않은 언론들이 북의 인권 문제를 미국보다도 앞서서 이게 폄훼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중상하고 모략하고 하는 도구로서 인권의 문제를 많이 거론합니다. 근데 저는 양심을 가진 언론인으로서 내가 볼 때는 참 딱한 사정이 있는 것이 남쪽인데, 예컨대는 가장 중요한 주권 중에 하나인 그 군사 주권, 그 작전 지휘권도 그 미국 사람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고, 그다음에 내가 또 가슴 아픈 거 두 번째는 뭐냐,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건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해요. 그다음에 북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국가보안법에 걸린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인권을 다루는 여러분들이 남녘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길게는 말고 간단하게 좀 이렇게 소감이라고 그럴까,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부터 먼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인권, 국권 아닙니까? 네. 네. 인권 위에 국권이 있다 말입니다. 국권을 우선 지켜야 되는데, 이게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겉으로는 국가의 안보를 위한 그런 법 같아도 매 사람들의 그 초보적인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그런 초보적인 권, 초보적인 그런 법을 구속하고 진짜 박탈하는, 유린하는 그런 법이란 말입니다. 그 남조선 인민들 자체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된다고 요구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법이 이게 박정희 유신 시작은 48년 됐으면 오래됐죠. 그게 원래 일본 계약되고 사용하던 법을 치안유지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쭉 흘러왔는데 그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남조선 사이 민주화 가로막고, 그다음에 통일을 가로막고, 인민들이 인권을 유린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이러한 법입니다. 네,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은 국가보안이지만은.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국 선생님도 한마디 하십시오. 그 점에 굉장히 날카로운 관점을 가지셨는데. 네. 그 국가보안법이 남쪽에 있다. 그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취지상에서 이제 해당 나라의 자기네 이제 안보를 지키고 안전 보장을 위주로 한다 할 때 그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보안법을 그 하나의 정치적인 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또 정치적인 족수를 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나쁘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신봉하고 사상의 자유를 말하지만 이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또 민주를 요구하고 이런 데다가
이 국가의 안전이라는 걸 걸어서 치는 경우에 바로 해당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과 국가보안법이 대치가 되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를 말하면서도 사상을 지키려고 좋다 하는 거는 치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거기다 간단히 좀 더 덧붙이면 현재 이제 그 남쪽에서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보다 남쪽에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북에 인권이 없다 어쩌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우리 여기 쪽에서 사는 사람들인 경우에 자기가 행복감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국가가 얼마만큼의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활을 위해서 애쓰고 오늘 저한테 차려지는 이 그 사탕 한 봉지 이게 어떻게 해결되고 해결하는 거를 다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기 우리 수령님 때, 장군님 때, 원수님 때 대대로 사랑을 계속 받아오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가가 얼만큼 큰 것인가 하는 거를 이 조국에 사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복 속에서 보고. 예, 우리 여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 나라 제일로 좋아한 뭐 밖에 실제 나가 보게 되면 우리 조선이 좋구나, 내가 난 고향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다. 이 저 바쁜 시간에 특히 또 김일성 주석님 그 탄신 105돌을 맞이해서 우리가 취재해 와서 또 특별히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서방에서 많은 얘기들을 해서 과연 북에서 보는 인권 문제는 무엇인가 좀 알아보는 그 시간을 가져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여기 와서 인권 전문 그 기관에 계시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종래에 우리가 가졌던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이 개념 자체가 이 사회주의에서 보는 관점, 또 이 미국을 비롯한 그 서방에서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다 하는 거, 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또 인권에 포함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권, 국권, 이 국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그 사회의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거기서 인권이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아마 이건 총체적으로 사회주의나 또 자본주의에서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분단된 조국에서도 이 북부 지역이 지금 어떻게 인권을 개발하고 나가느냐는 우리 좋은 기회를 가졌고요. 또 남쪽이 지금 인권을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남쪽이 어떤 지경에 있는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앞으로 UN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도 학자들 간에 이거 정말 심각한 토론이 전개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그 인권 관계 문제에 대해서 북녘 전문가들과 좋은 대담을 가졌습니다. 평양에서 민족통신 노길남입니다.